안녕하세요 여러분, 꿀팁 유저입니다. 캣커적 강의는 잘 보셨나요? 그럼 편집하기 전에 알아야 할 아주 중요한 게 또 하나 있는데요. 바로 작업 공간이 워크스페이스 설정 방법이에요. 간혹 여러분들 중에 집에서는 정말 잘하면서 다른 곳에 가서 작업을 하려고 하면 같은 프로그램인데도 불구하고 평소에 내가 보던 패널도 없고 찾기도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패널이 닫히거나 해서 패널이 안 보이거나 다시 보이게 하고 싶을 때 어디서 어떻게 보여야 하는지 몰라서 당황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워크스페이스 설정 방법과 패널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1강에서 알려드린 것처럼 캣컷을 실행하면요, 이렇게 홈 화면이 나옵니다. 기존에 만들었던 프로젝트가 있다면 아래 프로젝트 목록에 보입니다. 새로 프로젝트를 생성할 경우 새 프로젝트 버튼을 누르면 다음과 같이 자동으로 새 프로젝트 이름이 오늘 일자로 만들어지고요, 상단 가운데에 표시가 됩니다. 이름을 바꾸고자 할 경우에는 홈 화면으로 돌아가서 프로젝트에 마우스를 올려두면 점 3개를 클릭하여 이름 변경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다른 편집툴은 처음부터 이름을 정하거나 작업 공간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는 등의 편리하게 프로젝트 이름을 변경할 수 있는데요. 캣컷은 그렇지 못한 점이 좀 아쉽습니다. 다시 또 새 프로젝트를 클릭하면 오늘 날짜에 가로 안에 숫자 1부터 1씩 증가하는 식으로 이름이 만들어집니다. 프로젝트가 잘못 만들어졌다면 다시 홈페이지로 돌아가서 삭제를 해줍니다. 메뉴 레이아웃을 클릭하면 기본 레이아웃, 미디어 먼저, 플레이어 우선 조정, 타임라인 이렇게 5가지 서브 메뉴가 있습니다. 또는 프로젝트 이름 옆에 레이아웃 아이콘으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디폴트가 기본 레이아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 레이아웃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네 개의 레이아웃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상단 왼쪽 레이아웃은 미디어, 오디오, 텍스트 등등의 탭이 있는 패널이 있습니다. 이 미디어 패널은 여러분들이 촬영하거나 편집해야 할 실제 소스들을 이렇게 가지고 오는 공간이에요. 가져오는 방법은 로컬 밑에 가져오기를 눌러서 가져오거나 탐색기에서 드래그해서 가져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참고로 가져오기 버튼 옆에 보시면 리스트와 아이콘, 그러니까 목록과 격자가 있는데요. 가져온 미디어 소스를 보는 방법을 바꿀 수도 있어요. 보기 방법 옆에 분류와 필터 부분이 있는데요. 소스 파일들이 많아서 한눈에 보기 어려울 때 적절하게 사용하면 됩니다. 로컬 메뉴 아래에 있는 공간 메뉴는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해야 보이는 것이고요. 다른 PC나 모바일에서 내 작업한 소스를 함께 사용할 때 유용합니다. 작업 환경이 바뀌어서 사용하지 않고 내 PC에서만 작업을 한다면 굳이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로그인을 했다고 해서 모두 보이는 것은 아니고 작업 공간에 업로드를 해야 소스 미디어가 보입니다. 작업 공간은 한 아이디랑 3개까지 만들 수 있고 10GB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라이브러리 메뉴를 보면 이미지나 동영상 파일을 제공하니 필요한 소스 파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 사용하는 미디어는 별을 눌러 즐겨찾기로 사용 가능합니다. 라이브러리 메뉴를 클릭하면 여러 서브 메뉴가 보이는데 사용하지 않을 때는 라이브러리 메뉴를 한 번 더 클릭하면 서브 메뉴가 보이지 않게 됩니다. 브랜드 자산 메뉴에는 캣컷 로고가 있습니다. 미디어 탭에 대한 설명을 마치었고요. 오디오, 텍스트, 스티커 탭에 대해서는 필요할 때마다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중간에 플레이어 패널은 소스 파일의 미리 보기나 타임라인에 있는 소스 파일의 재생 시 플레이어 화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단 오른쪽은 동영상, 애니메이션, 트래킹, 조정 등의 탭이 있는 패널로 소스의 항목 및 설정 값들을 조작할 수 있는 패널입니다.
탭에 대해서는 차차 필요할 때마다 설명해 드릴게요. 아래 패널은 타임라인 패널입니다. 영상 편집을 타임라인을 보고 작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타임라인이 많은 영역을 차지합니다. 각 패널들 사이에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 마우스 커서 모양이 화살표로 변경이 되는데요. 그 상태에서 클릭하고 드래그하면 영역의 범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최소 크기가 있는데 최소 크기보다 더 작게 하려고 하면 더 이상 패널 크기가 조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각 패널은 팝업 창으로 만들 수 있는데 단순하게 팝업 창이 아니라 캡컷 화면을 두 개의 창으로 뺄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제 위치를 가져다 두면 기본 레이아웃으로 화면이 구성이 됩니다. 또 패널을 빼는 또 다른 방법은 작업 레이아웃 아이콘에서 레이아웃을 변경하는 겁니다. 타임라인 우선을 선택해서 타임라인 패널을 뺐습니다. 패널을 뺄 경우 위 가운데에 점 3개 아이콘이 생겼는데요. 클릭을 해보면 복원, 전체 화면, 최소화하기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복원 버튼을 누르면 원래 패널 자리로 돌아가고 전체 화면을 클릭하면 타임라인으로 화면을 채웁니다. 최소화하기를 클릭하면 화면에서 최소화되므로 창을 다시 띄우려면 윈도우 작업 표시줄에서 창을 선택해야 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레이아웃에서 기본을 선택하면 됩니다. 오늘 워크스페이스 레이아웃과 각 패널들의 역할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강좌도 도움이 됐다면 꿀팁 유저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캡컷에서 영상을 편집해 볼 거니까 다음 강좌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안녕!